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12장 화력발전의 그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력발전의 개요, 그리고 연력화, 그 다음에 화력발전에서의 열사이클의 종류,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 부속설비 보일러뿐만이 아니라 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기타 화력발전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화력발전이 끝나고 나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남아있는데,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일단 이 화력발전 그리고 원자력발전까지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부속설비 보일러인데, 우리 보일러의 부속설비 중에 이 알아보기 전에 연료와 연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해요. 연료와 연소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 중유 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천연가스도 있어요.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발열량을 5000에서 5500kcal/kg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원유라고 보시면 돼요. 원유. 원유의 경우에는 발열량이 10,000에서 11,000kcal/kg이 되겠고요. 석탄보다 운반하기 좋고 부하변동에 대해서 적응성이 뛰어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자, 아황산 가스라고 해서 우리 석유, 그러니까 중유 있잖아요. 이런 원유를 연소할 때 이 원유 안에 포함된 황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아황산 가스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를 보시면요, 우리 공기과액률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요. 공기과액률은 이론적인 소요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급된 공기량이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 비를 나타낸 것으로, 완전하게 연소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연소되기 위해서는 실제 공급되는 공기량이 연소에 필요한 이론적인 공기량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탄, 석탄을 미세하게 분쇄해서 발전에 사용하는 미분탄인 경우에는 공기 과액률이 1.2에서 1.4고요. 중유인 경우에는 1.1에서 1.2라고 그 수치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보일러의 설비를 조금 볼 건데요.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설비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처음 보던 그런 설비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과열기 있죠. 과열기는 우리 기력발전소의 이런 구성에 있어서 보일러, 급수펌프, 보일러, 그 다음에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펌프,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있었죠. 자, 과열기라고 하는 것은 건조포와 증기를 과열 증기, 발전하기, 사용하기 좋은 증기죠. 자, 과열 증기로 만들어서 증기 터빈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제열기 같은 경우에는 고압 터빈 내에서 팽창된 증기를 고압 터빈에서 한번 팽창하고 다시 추기해서 어디로 보내요? 보일러에 있는 제열기로 보내서 제열기에서 다시 재가열한 후 어디로 보냅니까? 저압 터빈에 공급을 해서 다시 발전하는 그런 열 효율을 증대시킨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열기는 어느 사이클에 존재하죠? 바로 제열 사이클에 존재하죠. 자,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는 우리가 화력발전의 개요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절탄기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배기가스의 여열, 남은 열을 이용해서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 같은 경우는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탄기를 거치고 나온 그런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연소용 공기를 가열한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노란색 글씨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노라고 하면은 항상 이 배 젓는 노냐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원자로 할 때 그 로와 동일합니다.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장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진 장치입니다. 집진 장치는 우리 배기가스 있죠. 거기에 보시면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뿌옇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잿가루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아니면 이산화, 황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풍 설비는 단어에서 느껴지시듯이 환기를 위한, 즉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가스를 바깥으로 빼기 위한 설비고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집진 장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탈기기, 우리 탈수기 하면 뭐예요? 탈수기, 물을 제거하는, 물기를 빼는 장치잖아요. 기계잖아요. 탈기기는 급수 중에 존재하는 산소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을 분리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라고 물어보시면 이 노란색을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순행벽도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 중 이제 키워드입니다. 문제에서 나온 수관을 가진 노벽입니다. 즉 물이 지나가는 관이 보일러를 감싸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벽으로 노내의 복사열을 흡수한대요. 근데 흡수할 때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보일러의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을 대답해 줘야 돼요? 수냉벽을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설비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꼭 제일 중요한 건 탈기기, 순행벽, 공기예열기, 절탄기, 과열기, 그리고 제열기까지. 자, 노나 이제 집진장치나 통풍 설비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급수 설비에는 이제 급수 가열기도 있겠죠. 급수 가열기. 재생 사이클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증기 터빈 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바로 보일러의 효율입니다. 보일러는 무엇을 넣게 되어 있죠? 연료를 넣게 되어 있죠. 연료. 그리고 공기도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보일러를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일러에다가 무엇을 넣는다고요? 연료를 넣는다고요. 그러면은 자, 보일러에서는 처음에 여기서 급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가열하면 무엇이 나오게 되죠? 증기가 나오게 되죠. 즉 보일러 입구는 급수가 되고 보일러 출구는 증기가 됩니다. 자, 이때 급수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I라고 표현할 거예요. I. 보시면 자, 우리가 그것을 I0라고 할게요. 교재대로. 교재에는 I0라고 되어 있으니까 I0로 표현하겠습니다. I0로 하고 이 급수가 가지고 있는 그때의 증기량도 우리가 G라고 발생하는 증기량도 G0라고 표현을 할게요. 급수 쪽에서, 입력 쪽에서 발생하는 증기량. 자, 그 다음에 증기인 경우에는 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I. 자, 여기도 이제 발생하는 증기량은 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일러의 열 효율을 따질 때, 이타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런데 입력이 뭐예요? 입력이 연료예요, 연료. 그러니까 연료의 발열량이 존재하죠. 즉, 연료를 통해서 입력한 열량이 이제 나중에 증기가 흡수한 열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거 대비 그것이 얼만큼 되는지 그 비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보일러의 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 측에는 MH가 되고요. 출력 측에는 G, 그리고 G, I, 마이너스 G0, I0가 되죠. 자, 왜냐면은 잘 보세요. 연료에서 열량을 공급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큰가요? 여기가 큰가요? 당연히 여기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GI에서 G0, I0를 빼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M과 H의 단위는 무엇이냐면 M은 뭐냐면 연료의 양이에요. 자, 이거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그 다음에 H는 발열량입니다. 발열량. 이거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당 이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석탄의 발열량도 이렇게 단위를 나타냈었죠. 중유라든지. 자, 그 다음에 G0나 G나 단위가 똑같습니다. 발생 증기량인데 발생 증기량은 우리가 킬로그램 퍼 아워로 나타내고요. 자, 엔탈피 단위 동일합니다. I나 I0나 이거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고 여기다가 100%를 곱해주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고요? 보일러의 효율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인데 입력은 연료에 의한 거, 출력은 그때 발생하는 증기가 흡수한 열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I에서 G0, I0를 빼면 우리가 증기가 흡수한 열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기 터빈을 볼게요. 우리가 잠깐 스포했었던 그 증기 터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차에도 두 가지로 나눴었어요. 어떤 거였죠? 충동 수차가 있었고 반동 수차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충동 수차는 무엇이었죠? 충동력으로 회전하는 수차.
자, 반동 수차는 이렇게 회전해서 반동력으로 회전하는 수차가 있었죠. 자, 케이싱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동작 원리에 따른 분류, 증기 사용법에 따른 분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증기 터빈도. 자, 첫 번째는 충동 터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동 터빈이에요. 물론 정의상으로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질 수 있겠지만,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것은 이제 반동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왜냐면 이 반동 터빈에는 이제 충동력도 있고 반동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동도를 고려를 해서 0.5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그냥 반동 터빈으로 하자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혼식 터빈이 있어요. 혼식 터빈. 혼식 터빈은 충동 터빈인 경우에는 고압에서, 반동 터빈인 경우에는 저압에서, 그래서 충동 터빈과 반동 터빈을 혼합한 그런 터빈을 우리가 혼식 터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충동 터빈은 우리 압력이 높은 고압에서는 증기가 수축하기 때문에 열 낙차를 올려서 열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반동 터빈인 경우에는 증기를 계속해서 팽창시키는 그런 반발력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반동 터빈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충동 터빈의 그림이고요. 여기는 그냥 반동 터빈의 그림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증기 사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터빈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추기 터빈이에요. 복수 터빈은 터빈을 거친 증기가 복수기로 보내져서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터빈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 터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터빈이라고 하는 것을 증기 사용법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기로 그냥 다 보내면 복수 터빈. 이제 추기 터빈이라고 하는 건 추기 복수 터빈이라고도 하는데 터빈에 팽창하는 도중에 증기를 추기합니다. 추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추기 터빈. 자, 그 다음에 일부를 추기하는 데 써서 이것을 어디에 쓰냐면 급수를 가열하는 데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복수기로 복수 터빈으로 보내서 전력을 생산하는, 즉 일부는 추기, 일부는 복수하는 그런 터빈을 우리가 추기 터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합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추기 터빈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자, 터빈을 거친 증기를 동력용 또는 생산용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터빈을 우리가 배합 터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재 보시면 이제 증기 터빈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구조는 그냥 명칭과 그냥 이 설명을 그냥 매칭시키는 정도로만 가볍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실이 있어요. 차실은 이제 실린더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터빈의 몸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즐이 있어요. 노즐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증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의 노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를 이렇게 날개에다가 유입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충동 수차, 반동 수차 이런 수차에서는 유수가 어디를 쳤어요? 버킷을 쳐서 회전을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날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버킷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차에서의. 자, 그래서 날개 같은 경우는 러너를 회전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네 번째는 우리 누설 방지 장치입니다. 누설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구조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네 번째는 조속기입니다. 조속기는 속도를 한 2.5에서 4% 정도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증기의 유입량을 하여 터빈의 회전 속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 증가시키고 증가하면 떨어뜨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격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뭐라고요? 조속기 또는 조속 장치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우리 수차에서는 유수의 유입량을 조절해서 회전 속도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이 증기 터빈에서는 이렇게 증기의 유입량을 조절해서 터빈의 회전 속도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차의 그 조속기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전격 속도 10% 초과 시 비상
조속기가 동작합니다. 우리 수차에서는 비상조속기가 없었는데요. 이런 증기에서는 비상조속기가 존재한다. 언제 동작한다고요? 전격 속도를 약 10% 정도 초과했을 때. 이런 것도 좀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종류의 노즐 조속법과 스로틀 조속법이 있는데 각각 한 개씩의 증기 가간 밸브를 설치하면 노즐, 아니면 이 전체 증기실에 들어가는 주 밸브, 메인 밸브 있죠? 자, 그것의 열림 정도를 조절하면 스로틀 조속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다섯 번째로는 우리 증기 터빈의 효율입니다. 증기 터빈의 효율은 맨 처음에 과열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터빈으로 가게 돼요. 터빈에 뭐가 연결돼 있죠? 발전기가 연결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터빈을 거치고 남은 증기가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터빈의 입구 쪽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터빈의 출구 쪽이죠. 다시 적어보면 여기는 터빈의 입구고요. 여기는 터빈의 출구예요. 그렇죠. 자, 그때 여기에 유입되는 그런 증기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G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터빈 입구에서의 엔탈피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I라고 표현을 할게요. 물론 엔탈피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고 증기량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터빈 출구에서의 가지고 있는 엔탈피도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I 뭐라고 했냐면 I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1. 되셨나요? 자, I1이라고 표현을 했고 물론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증기 터빈의 효율은 무엇이냐면 증기가 딱 들어갔을 때 여기 보시면 전력을 생산해내는 게 출력이잖아요. 증기 터빈은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그러니까 증기의 그런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에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이 터빈의 역할인데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니까 결국에 기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전력을 열량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 입구에서의 엔탈피를 I라고 하고 출구에서의 엔탈피를 I1이라고 한다면 여기 발전기 쪽으로 가는 이곳에서의 엔탈피는 뭐가 되는 거예요? I-I1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I-I1. 그러면은 이 증기 터빈의 효율, 이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G에 I-I1 증기량이 그대로 가니까 그리고 860의 P로서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00%를 해주면 우리가 증기 터빈의 효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I는 뭐라고요? 터빈 입구에서의 엔탈피, I1은 출구에서의 엔탈피, G는 유입 증기량, 그리고 860은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를 보시면요. 우리 유입 증기량이 킬로그램 퍼 아워라고 되어 있고요. 킬로와트로 되면은 이제 터빈 출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유입 증기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T가 곱해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가 PT는 뭐예요? 전력량이죠. 전력량이 나오게 되면 이 G, 유입 증기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 만약에 P 그냥 쓰고 싶으면 이 유입 증기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우리 단위 환산을 그냥 해준 것 뿐이에요. T를 H를 곱하냐 안 곱하냐. 이렇게 하고 여섯 번째는 우리 발전소의 효율입니다. 발전소의 효율. 발전소에는 연료가 딱 들어가면은 발전기도 있고요. 어떤 것도 있어요? 터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보일러도 있겠죠. 그러면 발전소의 종합 효율, 이타라고 하는 거는 보일러의 효율과 곱하기 터빈의 효율과 곱하기 발전기의 효율 다 곱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공식은 뭐냐면 860의 W에 MH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간 동안 총 소비된 연료량이잖아요. 연료량은 킬로그램입니다. 연료량은 킬로그램. 연료량. 이게 M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H는 발열량이죠.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사용된 연료의 발열량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죠. 그 다음에 W는 뭐예요? 어떤 기간 동안 총 전력량을 말하겠죠.
그럼 단위가 뭡니까?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이 W가 아니라 만약에 P로 쓰고 싶다. 아까 전에 이것처럼 P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P로 바뀌잖아요. 만약에 P로 바뀌면 이 M의 단위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뀐다고요.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우리가 발전소의 효율도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퍼센트로 물어본다면 여기에다가 같이 100%를 같이 곱해 주셔야겠죠. 자, 이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섯 번째로 우리 증기 터빈을 지나서 복수기 및 급수 장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보고. 자, 복수기 및 급수 장치입니다. 복수기 1번. 첫 번째 복수기죠. 자, 복수기는 열 낙차를 증대시키고 증기 터빈의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예요. 즉, 복수기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습증기를 급수로 바꾸어주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게요? 복수기죠. 이 복수기에서는 어떤 손실이 존재합니까? 또 열을 방출하는 방열손이 존재하게 됩니다. 방열손. 방열손은 전체 화력발전소의 열 손실 중 가장 큰 손실로서 대략 한 50에서 55% 정도 차지하는 손실일 정도로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기에서 방열손은 꼭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수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합 복수기와 표면 복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의 복수기는 표면 복수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증기와 어떠한 냉각수가 직접 접촉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좀 그런 복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표면 복수기라고 하는데 발전소에서는 보통 표면 복수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복수기용 펌프가 있는데요. 펌프를 볼게요. 여기다가 네 번째도 복수기용 펌프죠. 복수기용 펌프. 복수기용 펌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기 펌프가 있고요. 두 번째, 순환 펌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복수 펌프가 있습니다. 우리 화력발전의 지난 시간에 화력발전의 개요의 그 기력발전 구성에서 순환 펌프와 복수 펌프는 이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구성도에서. 자, 먼저 추기 펌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진공 유지를 위해서 뭐라고요? 고진공 유지를 위해 공기를 빼내는 겁니다. 어떤 공기? 바로 이 공기를 추출하기 위한. 공기가 없어지면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진공 유지를 위해서 공기를 계속해서 추출하는 그런 펌프를 추기 펌프라고 불러요. 복수기용 펌프에서는요. 두 번째는 순환 펌프입니다. 순환 펌프는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합니다. 냉각수를 공급해요. 그래서 복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도와주는 건데,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가 순환 펌프인데 이 명칭만 보고 복수 펌프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환 펌프라고 하면 복수기에 냉각수 공급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수 펌프인 경우에는 급수 펌프로 급수 펌프에 급수를 보내는 거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복수 펌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 복수 펌프가 복수기를 지나 급수 펌프로 가는 그 과정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수 펌프가 뭐라고요? 급수 펌프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복수기 내로부터 복수를 받기 위한 펌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급수 설비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첫 번째는 급수 펌프고요. 급수 펌프는 이제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급수 가열기입니다. 급수 가열기는 재생 사이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급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압력과 온도를 가진 응축수로 보내서 열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부를 추기해서 가열하는 그런 급수 가열기가 되는 것이죠. 증기 터빈의 도중에서 증기를 추기해서 가열하는 건
급수 가열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 사이클에서 이 급수 가열기를 이용해 열 효율을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수기미 급수 장치, 우리 개념 확인을 앞서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수기 및 급수 장치를 했는데 사실 급수에서 그냥 사용하는, 그러니까 고장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장애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급수에서의 장애입니다. 즉 보일러 급수 장애, 보일러 급수 장애.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먼저 스케일 부착입니다. 스케일 부착. 그러니까 이런 보일러 급수 장애는 보통 불순물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 급수에 존재하는 불순물에 의한 장애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케일 부착입니다. 스케일이 뭐냐면 이런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 이런 등의 염류가 굳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염류가 굳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써볼게요. 알루미늄, 나트륨 등 염류가 굳음. 이러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 관, 내, 물, 순환, 방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 벽,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관에 이런 불순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염류가 굳어서 계속해서 관 내에 쌓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 효율이 같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에 물이 제대로 못 가니까 열 효율 또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라고요? 스케일 부착이라고 해요. 스케일 부착. 자, 두 번째는 관벽이 부식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불순물에 의한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캐리오버입니다. 캐리오버. 이거는 불순물을 포함한 증기가,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불순물을 포함한 증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걸 캐리 오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포밍이에요. 포밍. 우리 여러분 클렌징 폼 아시죠? 클렌징 폼 뭐예요? 거품이잖아요. 거품.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으로 급수의 불순물에 의해서 거품이 발생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포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포밍은요, 바로 이 캐리 오버의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품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요, 그 거품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날아갑니다. 공기 중으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밍이라고 하는 거는 캐리오버의 대표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보일러의 급수의 불순물을 제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 처리법이 있습니다. 기계적 처리법은 산소라든지 그런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급수 중에 포함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설치한다고 했죠? 탈기기를 설치한다고 했고요. 자, 두 번째는 화학적 처리법입니다. 화학적 처리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석회 및 소다 연화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삼투압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온 교환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석회 및 소다 연화법만 좀 살펴보면은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거기서 칼슘이나 아니면 마그네슘 이런 이온을 많이 함유한 경수를 연화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석회 및 소다 연화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기계적인 급수의 불순물 처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이죠, 화학적. 자, 이 역삼투압법은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개념 확인을 보고 기타 화력 발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펌프는 복수 펌프다. 자, 복수기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용도라면은 복수 펌프가 아니라 순환 펌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화력 발전의 가장 큰 손실은
복수기의 방열손이다라고 했는데 방열손이 약 50에서 55%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손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에 의한 장애를 4가지 쓰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필기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에 의한 장애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 장애를 4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캐리오버. 두 번째는 스케일. 세 번째는 포밍. 네 번째는 부식입니다. 근데 그냥 부식이 아니고 관벽 부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를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에 의한 장애로 쓸 수가 있더라라는 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수화력 발전입니다. 특수화력 발전. 첫 번째는 바로 내연력 발전이에요. 자, 우리 내연력 발전은 디젤 기관과 같은 내연 기관의 동력으로부터 얻어서 우리가 발전에 사용되는 그런 발전을 내연력 발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설비가 간단하고요. 그리고 기동 및 전부하까지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기동 특성이 우수해서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용 전원이라든지 비상용 이런 것들에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가스터빈 발전입니다. 가스터빈 발전은 증기터빈에 비해서 소형이고요. 경량이에요.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비 및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짧고 조작이 간단하며 이거는 첨두 부하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MHD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토 하이드로 다이나믹 발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한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증기터빈 발전과 이런 복합적인 그런 발전이 가능한 그런 발전이 MHD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한다라고 해서 MHD 발전이라고 해요.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증기터빈과 복합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 화력 발전까지 우리가 화력 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화력 발전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금방 맞히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공부한 것이니까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차근차근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